안녕하세요. 저는 램디. 예코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영적인 포럼을 나누고 작품을 만들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할까요? 서로 통성명도 하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기도 하고 같은 메시지를 공유하고 공감대까지 맞춰야 하겠죠.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 포럼이 먼저 정해져 있고 그 뒤에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따라온다면 어떨까요? 예컴님과 저는 서로의 이름과 얼굴을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함께 포럼을 나누고 작품을 만들고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둘 다 이걸 하고 싶었으니까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과정들 중에 상당수는 관습에 불과하거나 이미 불필요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대비하는 오늘의 포럼, 디커플링,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램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램넌트 보이스와 함께 영혼과 마음의 양식, 도토리 시즌2, 예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예콤님과 다시 포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콤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예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저 잊었을까봐 돌아왔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H님과 저희가 같이 포럼했잖아요. 혹시 들으셨어요? 네, 네, 들었어요. 들으시면서 도토리 터줏대감으로써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네, 잘한다, 말 잘한다. 지적인 남자 H님의 모습을 잘 보고 갔습니다. 지적인 남자 H. 네, 네. 명언도 했잖아요, 명언. 명언도 남겨주고 가셨죠. 네, 기다리는 것은 잊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아멘. 희대의 명언을 남겨주고 가셨죠. 그래서 H님이 막 호시탐탐 자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예코님이 네, 너무 긴장하지 않았을까, 쫄지 않았을까 걱정을 했는데 어떠신가요? 그래서 쫄지는 않았는데 네, 제가 번갈아가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번갈아 가면서 네, 그렇죠. 그러면 책을 읽을 시간이 조금 더 되니까. 네, 그쵸. 근데 램디는 그때마다 다 읽어야 된다는 거. 어, 은혜다, 은혜. 그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죠. 음, 아무튼 뭐 H님도 이제 학생이기 때문에 뭐 평소에는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 만약에 이제 음. 중간에 시간이 되면은 중간중간 방학 때나 이럴 때는 또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시간 맞출 때도 시험 기간 네. 끝나자마자 제가 바로 캐스팅을 했거든요. 어, 그래서 시험 끝나고 이제 캐스팅을 해가지고 같이 포럼 나눴는데 서로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새롭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뭐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렇다고 예콤님을 잊었느냐? 뭐 네, 예의상 잊지 않았다고. 아, 잊어도 돼요. 원래 도토리 패널이 누구였지? 막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오늘 그대로 다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콤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네, 네. 근데 예콤님과는 조금 더 깊은 포럼을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H님은 음, 학생이고 또 학생들이 나눌 수 있는 포럼이 있고 또 좀 어느 정도 성인끼리 나눌 수 있는 포럼들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그때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콤님 그동안 어떻게 네. 지내셨어요? 저는 저희가 그래도 되게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네, 만나긴 진짜 오랜만에 만났죠. 네, 그쵸. 이렇게 방송 녹음하는 게 오랜만이니까. 저는 그냥 똑같이 거의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이제 제가 새로 이제 이직 회사 그거를 이제 음,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와가지고 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죠. 문이 열리는 곳으로 정말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음, 일상생활은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냥. 지극히 일상적인 청년의 일상을 보내고 있네요. 네, 네. 예전에 꾸리님 나왔을 때도 이제 이직 준비할 네, 때 그때 나오셔가지고 음,
제가 농담 삼아서 백수다 어. 이렇게 표현했는데 반백이에요, 반백. 진짜 반대기죠 사실은. 거의 그런 상태의 청년들이 많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태의 청년들도 상당히 많죠. 이렇게 이직을 준비하고 항상 막 고정되고 안정된 자리에 있는 경우는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단히 좀 그쵸. 항상 변화가 기다리고 그런 어 되게 좀 앞날이 불투명해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당장은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저희가 나눌 책이 디커플링이라는 네. 책이에요. 이 디커플링이라는 책 혹시 그 전에 들어보셨던 적이 있나요? 저 마케팅을 전공한 친구가 한번 얘기한 적은 있어요. 어, 그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그냥 별 얘기 안 했고 "이거 되게 두껍고 무겁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좀 핫한 책이다. 이 용어 디커플링이라는 책이 핫한 책이어서 마케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다 보면 좋을 책이다."라고 하면서 그때 얘기해 줬죠. 근데 그때 쳐다도 안 봤어요. 막 이러면서 "너무 두껍고 무거운데?" 이러면서 했는데 이제 오늘 포럼하게 되었네요. 네. 이 책 좀 압박이 상당해요. 안에 맞아요. 들어가는 내용도 어렵고, 그리고 경영 마케팅 이쪽에 있는 분들은 거의 필독서에 가깝게 되었다고 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경영 마케팅 쪽이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빛의 경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번쯤은 이런 부분을 시대의 흐름 이런 걸 겪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즘 시대의 변화에는 또 제가 공부하고 있는 그런 과학 쪽도 좀 많이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만나는 지점인 것 같아서, 경영이나 마케팅 쪽과 좀 만나는 지점인 것 같아서 이 책을 한 번쯤 읽어야겠다 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고생 많이 했어요. 네, 너무 어려워요. 네. 근데 디커플링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혹시? 디커플링이요? 네. 어 이거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좀 쉽게 설명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그냥 정의를 간단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본인이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제가 네, 어떻게 이해했는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하던 기존에 행하던 활동들의 그 사이를 분리시키는 거나 끊는 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 책에 정확하게 그렇게 나오죠. 맞아요. 이거 어떻게 쉽게 설명해야 되지? 네, 이 책에 정확하게 그렇게 나오죠. 이 책 디커플링. 네, 디커플링. 네. 예콤님이 이해하신 거? 제가 이해한 거요? 네, 일단 램디님 먼저 그럼. 어려운 건 항상 네. 토스. 여기 디커플링의 영어 원래 제목이 Unlocking the 네. Customer Value Chai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풀이를 하면은 아까 예콤님이 이야기한 그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고객 가치의 연결고리를 끊어라라는 게 이제 네. 디커플링의 영어 원제목이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그대로 음. 하기엔 좀 그랬는지 이제 한국어로는 디커플링 이렇게 임팩트 음. 있게 표현을 했는데, 원래는 다 사슬처럼 모든 게 이렇게 체인처럼 연결돼 있다는 거죠. 뭐 그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산다라고 하는 음. 대표적인 행위를 할 때 고객은 매장을 방문하고 그래서 거기서 물건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거기서 구매해서 운반하는 그런 행위를 모두 다 했을 때 물건을 구매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다 사슬처럼 연결된 행위라는 거죠. 우리는 장 음. 보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장 보러 가는 행위 안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는 거죠. 매장으로 가는 행위, 그리고 매장에서 이렇게 돌면서 물건들을 고르고 평가하는 행위, 그리고 실제로 가격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드는 행위, 그거를 다시 자기 집까지 운반해서 오는 행위 등등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걸 끊어 놓자 이거죠.
그 가는 행위를 만약에 없앤다면, 그리고 평가하는 행위와 그 이제 실제로 구매하는 행위, 이런 걸 갖다가 각각 구분해 버릴 수 있다면, 그리고 운송하는 행위, 이걸 따로 두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고객들이 원하는 걸 채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디커플링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닐까 하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바로 제 의견입니다.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묻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건 묻어갈게요. 이거 아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어렵네요. 이거 이하 살짝 동문.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2의 슈레딩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거는 문과 쪽이에요, 그래도. 그건 그렇죠. 네. 그 이제 헤이세이라라는 분이 이 책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사람 이름까지 네. 어려워요. 이분이 이제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이고, 이제 네. 실제로 여기 현장의 현상들을 보면서, 요즘 벌어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이 책을 정리를 한 거예요. 요즘 시장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그리고 요즘 망해가는 기업들은 왜 망해가는지, 그리고 요즘에 좀 뜬다는 기업들은 어떻게 뜨고 있는지, 그거를,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를 좀 정리한 책이에요. 그래서 음. 가장 처음 나오는 주제가 그거예요. 요즘 조금 위기를 겪고 있는 회사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회사 중에서 대표적인 거는 질레트. 이제 뭐 저는 뭐 면도기? 질레트, 네, 면도기요, 면도기. 면도기의 대명사잖아요, 질레트. 이제 네. 그래서 질레트 면도기, 이제 광고는 아니지만 저도 쓰고요. 이제 그냥 면도기 하면은 뭐 질레트 되게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죠. 근데 그쵸. 네, 저는 이 책 보고 알았어요. 아, 위기를 겪고 있구나라고. 저도 몰랐는데 그냥 잘 팔리는 줄 알았는데 책에 보니까 위기를 겪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의 주장에 따르면 위기를 겪고 있어요. 질레트에 계신 분들은 음. 그거를 반대할 수 있지만, 이 책의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질레트가 위기를 겪고 있다. 그리고 음. 뭐 질레트나 기존의 월마트, 그리고 뭐 이런 회사들이 전과 달리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질레트가 많이 가요. 이 책 보고 기억나는 게 질레트. 질레트가 진짜 위기인가 나중에 좀 찾아봤더니 많이 차지했어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질레트 싫어하나? 그 되게 많이 다루더라고요. 면도 안 하시나 싶기는 한데, 이제 질레트는 위기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그 직접적인, 그러니까 상당히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그쵸. 네, 여기서 뭐 그 달러 쉐이빙 클럽이라는 상당히 유력한 경쟁자가 이렇게 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를 겪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기존의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그냥 그 일반적인 회사들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그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질레트 면도기를 사려면은 매장에 가서, 슈퍼마켓에 가든 어디를 가든 가서 면도기 코너로 가서, 이제 뭐 미용 코너로 가서 거기서 질레트 관련 제품들을 사야 돼요. 면도 날을 사든가 면도기를 사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서 와야 돼요. 월마트는 그 마트 그 자체죠. 월마트에 방문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근데 그 이제 경쟁자로 등장한 달러 쉐이빙 클럽은 저도 이런 게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듣고 끌리긴 처음 하더라고요. 알았어요. 예, 예. 그 달러 쉐이빙 클럽, 배송해 주는 거. 그렇죠. 배송해 주는 거. 되게 신기했어요. 남자 입장에서, 면도를 좀 자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되게 끌리는 제안이긴 해요, 이게. 근데 이게 전기 면도기로 해도 날이 좀 따로 필요한 건가요? 전기 면도기로 해도 날이 중간에 좀 갈아야죠. 날을 중간에 계속. 예, 예, 아. 예.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모든 종류의 날은 네. 나중에는 이게, 닳긴 하죠. 그렇죠. 다르니까. 전기 면도기가, 그러니까 저도 전기 면도기를 쓰다가 이제 일반 면도기로 바꿨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전기 면도기가 오히려 가성비가 안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됐어요. 이게
음. 뒤로 갈수록 깎는 게 시원치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계속 제가 이렇게 턱 쪽에 털이 많이 이렇게 좀 수염이 많이 나는 편인데 이 턱 쪽에 네. 이렇게 잘 안 닿는 부분 이런 곳이 정말 안 깎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좀 지저분해 보이고 이러니까 전기 면도기가 좀 안전하긴 하지만 이게 좀 면도 효율이 낮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기존 면도기를 바꿨거든요. 근데 나를 계속 쌩쌩하게 교체해 준다? 요거는 되게 끌리죠. 편하죠. 그리고 예. 안 사러 가도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체인을 끊어버린 거죠. 일단 매장에 가는 과정을 끊어버렸고, 그리고 매장에서 일일이 뭔가 평가하고 그때그때 그걸 사야 되는, 맞는 면도기를 사야 되는 그런 과정을 모두 생략해 버렸죠. 그래서 달러 쉐이빙 클립이 하는 짓이 뭐냐면은, 짓이 아니라 사업이 뭐냐면은 행위? 행위. 그러니까 그 사업 행위가 뭐냐면은 아까 예콩님 말씀하신 대로 배송이죠, 배송. 그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구독 서비스. 음. 네. 그러니까 면도기를 구독한다. 그래서 어 일단 신청만 해놓으면은 뭐 그러니까 월간 구독료 이런 식으로 내면은 그러면은 그때그때 쌩쌩한 면도기가 면도날이 정확하게는 면도날이 집으로 배송이 됩니다. 이런 제안인 거예요. 그래서 1달러짜리 면도기라고 해가지고 상당한 인기를 끌게 되었죠. 그래서 질레트가 위기를 겪고 있다. 이 책은 얘기를 음. 하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어요? 예콩님? 이거 보면서요? 네네. 저 같아도 당연히 질레트 안 쓰죠. 그러니까 이게 저 같으면은 어 달러 쉐이빙 클럽이라는 그 회사의 제안에 좀 끌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 그쵸. 네, 면도기 지출이 면도날 지출이 고정적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면도날이 자주 닳게 되면은 좀 되게 무시할 수 없는 지출이 돼요. 면도날은 비싸기도 하고 은근히. 그래서 좋은 면도날은 또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알맞은 품질의 면도날이 계속 집으로 온다. 그래서 그냥 그거 하나는 걱정 없이 이렇게 쓸 음. 수 있다. 이거는 상당히 끌리는 제안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가성비가 더 좋지 않나요? 질레트는 좀 가격이 좀 어마무시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예. 네, 그래서 가성비로 따져도 당연히 넘어가는 게 더 낫죠. 그렇죠. 넘어가는 게 더 낫죠. 근데 이제 한 음. 가지 좀 리스크는 있죠. 얘가 제 피부에 안 맞으면 안 돼요. 제 피부가 약하기 그건 때문에, 그렇겠다. 예, 피부가 약하기 네. 때문에 이게 이렇게 면도하다가 자주 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 쉐이빙 크림을 바르면 되지 않아요, 많이? 그러니까 쉐이빙 크림 그거랑 다른가요? 많이 바르죠. 많이 바르는데도 어. 제가 피부가 워낙 약한 편이라 가지고 그래도 살짝 삐끗하면 되게 잘 베어요. 그래가지고 음.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손재주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피부 네. 자체가 워낙 약해요. 그래서 음. 예, 그 좀 잘 베이는 피부예요. 그래서 좀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게 이제 상품이 없으면 좀 곤란하다 하는 건 있죠. 음. 그쵸. 음. 만약에 여성분들 화장품을 뭐 구독으로 한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화장품 구독. 그러니까 근데 그런 서비스가 우리나라에도 있기는 있어요. 막 아, 한 있어요? 달에 이제 한 번씩 배송 오게 하고 이니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네. 신청할 수가 있더라고요. 구독 서비스가 그래서 있는 이제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제품을 하면은 그 제품이 와요. 뭐 한 어, 달에 한 번인가 뭐 이렇게 해서 오는 것 같은데요. 뭐 정기적으로 구매하기 이런 게 있어요. 개수 제한 해 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아 어, 이것도 하는구나.' 해서 다시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이 책을 읽고서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게. 음,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독하면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렴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여기서 그냥 가서 구매하고 선택하고 이런 행위를 그냥 음, 그건 없애주는 거 그냥 그 정도? 네. 편하게 해 음, 주는 약간 그런 목적. 인니스프리는 뭐 좀 그래도 화장품 거기서는 좀 장사가 매출이 좋으니까 네. 할인은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예코님도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어요?
아, 저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면도기를 구독해 본 적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음. 한번 뭐 여성분들은 만약에 이게 화장품일 것 같은데 남자들은 면도기라면은 여성분들은 네. 화장품일 것 같은데 '이게 구독 서비스가 똑같이 존재할까?'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면도기는 아무리 봐도 음. 남자 얘기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남자들이 대부분 고객층이 되니까. 근데 음. 여성분들은 화장품 소비가 꽤 있을 텐데 그걸 구독 서비스로 만약에 하고 이렇게 고객 그거에 맞춰 가지고 정기적으로 구독이 된다라고 하면은 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화장을 좋아하는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신제품이나 이런 게 나오면은 이게 오니까 이거를 발라서 확인을 하고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되니까 매장에 안 가고. 음. 근데 저는 이제 화장품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아 그 이런 쓰던 거 경우가 쓰고 있지. 막 별로 화장하고 이러는데 귀찮아 가지고 관심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아마 공감을 막 많이 못 했던 것 같긴 해요, 화장품 그거에서는. 네. 바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쵸. 고객이 원해야 고객 된다는 거예요. 중심. 예. 고객 중심. 그쵸. 음. 예. 그러니까 예. 뭐 참. 화장품을 백날 잘 만들어 놓고 뭐 음. 서비스를 이렇게 갖춰 놨다고 하더라도 예컴 님이 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시장을 파괴하는 주범이 기술이 아닌 고객이다. 그렇죠.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책의 핵심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쵸. 요즘 말로는 디지털 디스럽션 이렇게 해 가지고 음. 시장 파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음. 그걸 파괴한 대표적인 이제 그 회사들이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이런 곳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네. 아마존은 이제 월마트 입장에서 눈엣 가시가 될 거고 그리고 음. 넷플릭스는 뭐 CGV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아주 눈엣 가시가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회사의 공통점은 여기다가 해 놓으면은 여기다가 내 그 고객 정보만 등록해 놓으면은 아무튼 가서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나는 물건을 사고 싶고 뭔가 좋은 영화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나는 그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약간 처음에 조악하게 출발을 해도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은 그다음에 기술은 따라온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다.' 나는 내 실력을 열심히 쌓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음. 그게 아니네. 아니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 고객의 마음이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책을 갖다가 완전 잘 이해해서 포럼하는 게 그게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그래도 기본적인 건 해야죠. 기본적인 건 해야 되는데 그쵸. 예, 기본적인 건 탑재했죠. 예 기본적인 건 말이 안 나올 뿐이지. 탑재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램청자들이 뭘 원하는가 이거라는 거죠. 램청자들이 맞아요. 듣고 싶은 거는 무엇일까? 이거를 파악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음 그 이거 보면서 저는 네. 그 생각했거든요. 이게 현장의 필요를 파악한 게 다락방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음. 네. 그러니까 고객의 욕구라는 걸 갖다가 저는 현장의 영적인 욕구라는 걸로 이렇게 좀 음. 바꿔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전도 모델로 이렇게 치환시켜서 생각해 음. 보면은 그 다락방 운동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현장의 영적인 욕구를 채웠기 때문이다. 그 어.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복음은 모든 교회가 같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음. 다락방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 더 특별하지 않고 특별해서도 안 돼요. 그쵸. 똑같은 복음, 똑같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어 그 그러니까 몇 가지 고리를 끊었죠. 현장 전도라는 것으로 통해서. 어 그러니까 예전에 전도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친구를 주일에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 "교회 같이 가자." 예, 해서. 교회 같이 가자. 요거를 음. 진짜 전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음.
그쵸. 약간 어렸을 때는 친구들 데리고 교회 가고 막 초청잔치 했을 때 데리고 가고 하는 게 그런 걸 좀 전도라고 생각했죠. 어렸을 때는 막연하게. 달란트 시장. 맞아요. 달란트 시장. 예, 달란트 떡볶이 시장. 먹고 막. 예. 그러니까 달란트 시장을 갖다가 저는 전도라고 생각했던 거죠.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음. 진짜예요. 맞아요. 근데 달란트 시장이 전도 잔치였어요. 예, 전도 축제 예. 약간. 아니 물론 좋은 컨텐츠긴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되게 좋은 음. 컨텐츠이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좀 있으면은 친구들 꼬시기 좋으니까. 근데 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걸 통해서 친구가 좀 교회에 오면은 제가 약간 죄책감을 더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뭔가 하나 했어. 어. 한 건 했어.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뭔가 하나 했다. 예, 예. 그러니까 뭔가 한 건 해가지고 약간 마음에 부담을 더는 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의 기쁨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하고 나서 안도감이야. 책임감? 예, 그쵸. 책임감이 음. 좀 줄어든 거야.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영적으로 어떻게 되든 말든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내 마음에 음. 관심이 있었어, 나는. 그죠? 근데 실제로 현장의 그 욕구를 파악해 보니까 현장에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문제를 진짜로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교회 가자 이 수준으로 데리고 올 게 아니라 직접 가서 그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바로 접할 수 음. 있도록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바로 접할 수 있도록 고리를 끊어줘야 된다. 음. 그게 저는 다락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저의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이하 동문입니다. 뭐 애 저는 이제 그 램디님은 이제 그거를 다락방 운동의 관점에서 보셨잖아요. 네, 저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저자가 하는 말이 이제 새로운 시각에서 시장을 다시 보고 그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이제 그런 활동들이나 그런 사례들, 현상들을 분석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새로운 관점이 고객 중심의 시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우리가 그런 고객 중심의 시각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각은 살리는 중심의 시각이 아닌가. 저는 음, 이제 좀 그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오케이, 오케이. 이제 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고객을 음,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살리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복음을 음, 전달하게끔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일반적인 상품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그렇죠. 좀 비유는 할 수 있어도 일반적인 상품과 동일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는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서 조금 다른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음,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네. 이거 네,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방금 네. 네, 아무튼 제가 예코님의 아, 말씀을 들었을 때는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네. 했습니다. 이게 말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램디님 대단하다. 항상 드는 생각. 그 정리해 주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그 작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 그쵸. 네,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합니다. 기도도 하고. 음,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럼을 음, 또 열어주셨으니까. 근데 네. 네. 예코님 봤을 때 주변에 이렇게 디커플링 뭐 사례나 이 책을 보면서 좀 디커플링을 어떻게 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나는 뭐 사례나 그런 뭐 회사라든지 뭐 실제 뭐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소카 이런 거 아마 디커플링이지 않을까요? 뭐라고요? 소카. 포커요? 소카. 소카. 아니, 자동차 저 빌려주는 거. 순간 저 네네네. 순간 그 트럼프 카드로 하는 그 포커요? 포커 생각하고 아니죠. 이분 지금 뭐 하시는 거지? 막 이게 발음이 안 좋나 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게 그 들어오는 그 오디오가 이제 약간 잡음이 섞여서 들리니까 이제 음. 소카가 포커로 들려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 소카요, 소카. 소카. 소카가 정확하게 뭐죠, 근데? 소카가 약간 이제 저희가 어디 놀러 가거나 이럴 때 차를 렌트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이제 이게
미리 앱을 통해서 이제 하루 빌리겠다, 뭐 몇 시간 빌리겠다, 그것을 예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갈 역이나 뭐 그런 장소에서. 그럼 거기로 차가 와요? 아니죠. 차가 거기 있어서 제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서울역에 내렸으면 서울역에 아, 쏘카가 몇 대씩 있어요. 그럼 거기에 가서 그 차를 예약을 해놨으니까 거기 가서 예약한 시간만큼 타는 거예요. 저 이용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용해 본 적 있어요? 아무튼 그거예요. 쏘카. 음, 그러면 이제 면허만 있으면은 이제 바로 등록해가지고 그 네. 그냥 거기 있는 소카가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자기 차가 되는 그런 네. 형식인 거네요. 음, 그거 비슷한 게 자전거도 그런 거 있죠. 이제 예, 예. 그 자전거도 그냥 이렇게 공용 자전거가 여러 개 그냥 이렇게 주거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중에서 어 아무거나 한 대를 이제 미리 이렇게 그 바로 이렇게 QR 코드 찍어가지고 앱으로 딱 찍어가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고 다닌 시간과 뭐 거리 따라가지고 가격 지불을 하고 그리고 그 뭐 곳곳에 이제 자전거 주거된 곳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주거를 해놓으면 이제 되는 거죠. 그것도 소카의 자전거 개념 아닐까 싶기도 음. 하고 그래서 한동안 인기를 끌었다가 요즘 확 줄어든 게 있죠. 그거 뭐라고 하지? 킥보드. 아무데나 그냥 갖다 놔도 그게 이제 GPS로 인식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 집에 그 훔쳐가서 가져다 놓지만 않는 이상, 그러니까 길거리 어디다가 갖다 놔도 그거는 이제 상관이 없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근데 위험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쵸.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창 인기를 끌 때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네, 이게 원래 혼자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끔씩 둘이 타요. 근데 둘이 타다가 경찰한테 걸리면 둘이 벌금을 타면 내요. 안 되지. 근데 저 둘이 타는 사람 많이 봤어요. 목숨 아까운 사람들이 저는 너무 많은 면허가 없어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요. 저 일단 면허가 없어서 아, 진짜. 제외지만 약간 그렇다. 근데 야,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좀 간단하게 보면 뭐 배달의 민족 그런 것도 그런 예가 그렇죠. 아닐까요? 배달 예, 어플. 배달의 민족도 진짜 되게 대표적인 디커플링의 예시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워낙 배달 이렇게 배달의 수요가 많은 데다가 시스템? 진짜 배달의 민족 맞네 우리나라가. 네, 그쵸. 예. 그러니까 배달 수요가 많은 데다가 이제 그러니까 가가지고 사 먹는다라는 그걸 탈피한 거죠. 가서 먹는다라는 그걸 탈피하고 또 혼밥족도 점점 늘어난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그럴 것 같으면은 그냥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집에서 혼자 먹는 거랑 뭐가 달라? 그래서 그 과정을 깨버린 거죠. 직접 가가지고 거기서 고르고 먹는다. 기다렸다가 먹는다. 라는 여러 가지 과정을 해소해버리고 그냥 도착하면은 바로 먹는다. 이런 식으로 그걸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참 뭐 되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모바일 앱에 깔린 것들 대부분이 네. 디커플링인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뭐 구글 맵도 그렇고요. 그거 어. 거기에 내비게이션 기능을 달아놓은 순간 수많은 내비게이션 회사들이 아니 이걸 쓸 필요가 없는 거야. 빠이. 구글이 다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까지 반영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그냥 구글 맵 틀어놓고 따라가면 되지. 내비게이션이 막 특별히 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일이 생겼죠. 그리고 또 뭐 있을까? 뭐 음. 그러니까 그냥 일단 SNS들도 다 그 그렇고요. 어 네, 음 말씀하세요. 그 에어비앤비도 아, 에어비앤비 맞아. 맞아, 맞아. 에어비앤비도 대표적인 디커플링 사례. 그쵸.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얘네들 음. 대표적인 그 디커플링이죠. 그러니까 음. 그 고리를 끊어먹고 그 수수료를 본인들이 다 챙기는 그런 놀라운 그러니까 창조 경제죠, 진짜로. 이게 경제성이 전혀 없을 것 같은 데에서 경제를 찾아내는 그거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고 생각을 했다는 게. 음.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는 본인들이 숙박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 뭐랄까 건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그쵸. 숙박용 건물이 없잖아요. 그냥 없는데 집을 빌려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 집도 지네 집이 아니잖아. 그쵸. 다 그 서비스하는 사람들이 빌려주는 거지 에어비앤비가 빌려주는 게 음.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딱 그 부분만 분리해서 서비스한 거예요. 딱 그 어느 특정 부분. 그러니까 고객이 이제 커스터머랑 그 서비스 제공자가 만나는 그 지점, 그 부분만 딱 분리해가지고 그 부분만 딱 서비스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와 이게 이런 게 가능한 거니까 양쪽에 다 처음에는 피해를 안 주고 그 아무런 경쟁 없는 시장에 뛰어 들어가서 그 혼자만의 영역을 구축한 그게 된 거죠. 음. 그래서 여기 책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디커플링 공직은 그 기존 기업의 가치 사슬을 분리해서 그러니까 언락킹을 해서 그러니까 언락킹 더 커스터머 밸류 체인 이게 여기서 등장을 해요. 그게 디커플링이다 하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기존의 기라성처럼 서 있는 뭐 호텔들과 막 기존의 기라성처럼 서 있는 여러 숙박 업체들과 경쟁하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또 메시지가 떠올랐죠. 어떤 노바디, 메시지요? 노바디랑 음. 무경쟁. 어어어. 어, 그 이번에 이제 유럽 집회 이렇게 메시지로 네. 그 이런 가치들이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노바디, 무경쟁. 네. 보고 음. 책을 보니까 아, 이 책에서 나온 개념이랑 똑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아무도 하지 않는 것. 그러면은 네, 네, 네. 네. 말씀하세요. 네. 그럼 램디님은 그 디커플링이 왜 발생한다고 이해하셨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 책에서 나온 개념은 그거예요. 고객이 원했기 때문이다. 음. 디커플링이 발생하는 이유, 그쵸. 고객이 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도 일단 이 책에 동의해요. 그 그러니까 내가 찾아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어비앤비도 얘네가 나한테 이런 좋은 서비스 있어 하고 관계한 게 아니라 내가 혹시 이런 거 없을까 하고 찾아봤기 때문이에요. 에어비앤비라는 걸 음. 알게 된 것도. 내가 여행할 때 좀 더 싼 데 없나? 좀 더 싸고 좋은 데 없나? 약간 이게 그냥 거기 가가지고 직접 거기서 막 호텔 구하고 이런 거는 힘드니까 예약을 미리 해야 되는데 호텔에다 직접 전화 걸어서 예약 걸고 이런 거는 비싼 데다가 번거롭고 조금 더 편하게 여행 다닐 수 있는 방법 없나? 해가지고 찾아보다가 딱 걸린 게 에어비앤비일 거예요. 이거 대박인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게 이제 수요가 되는 거죠. 이런 거 없나? 라고 찾아봤을 때 그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지금 내가 그러니까 이런 욕구가 있어요. 뭐 이런 거 없나? 해가지고 찾아보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네. 없어. 그러면은 그거는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음. 나만 그 생각을 하는 게 그쵸. 아닐 거다. 라는 거죠. 이게 없다는 생각을 나만 하는 게 아닐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보이죠. 찾아야 되니까. 네. 예코님은 디커플링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가치 때문에. 가치 때문에. 어떤 네. 가치요? 결국에는 이제 고객이 원하는 가치죠, 가치. 고객이 원하는 고객이 가치. 원하는 가치. 그래서 아까 그 고객 가치 사슬 그거 아까 막 연결돼 있는 그런 체인처럼 연결돼 있는 거 분리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네. 그게 이제 결국에는 근데 그 CVC가 결국에는 그런 뭐라지 의사결정 과정 그러니까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인 거니까 그래서 와, 그거를 이제 끊으면서 이렇게 그거가 변경됐기 때문에 디커플링이 발생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좀 가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좀. 방금 CVC라 그러니까 되게 있어 보였어요. 아 그래요? 의사결정 과정?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그 예코님이 확
더 지적으로 느껴지면서 와, 뭐 이런 아까 막 전문 말 용어를 이상하게 하고 그랬는데. 네, 커스터머 밸류 체인을 갖다가 CVC라고 줄인 거죠. 와, 순간 CVC가 뭐지? 했는데 위에 있는 거예요. 네. 와, 저도 근데 저 회계과인데 이제 마케팅 경영학을 듣기는 했거든요. 아, 그 회계까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저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겠네요. 가치 때문이다. 왜냐면 이 네. 책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한 게 가치 때문, 그러니까 고객의 가치 추구 때문에 디커플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저 약간 그쪽 수준이 낮아가지고 욕구다라고 표현을 했고, 욕구도 맞죠. 욕구랑 가치랑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네, 연결이 되어 네, 있으니까.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욕구가 있죠. 음. 근데 약간 밸류 체인이란 말은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많은 걸 포괄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음. 그래가지고 음. 여기서는 고객의 가치 추구다라고 음. 예쿰님이 정의한 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디커플링이 그래서 벌어지는 네네네 네, 계속 아니,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네. 디커플링이 벌어지는 이렇게 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형태도 음. 이 가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게 첫 번째가 그래서 네네. 그래서요. 네. 네, 말씀하세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그렇네요. 충돌하네. 자, 네. 그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죠. 네, 은혜입니다.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비는 것보단 음. 낫죠. 말씀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뭐 램디 님은 혹시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그런 게 있나요? 그 교육 쪽? 그러니까 교육.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얻고자 하는 그 전문 분야의 지식은 어 그러니까 많은 것 같으면서 은근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요. 어, 많아요. 왜냐면은 뭐 IT 쪽 이쪽은 만약에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짜고 싶은데 어떻게 코딩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걸 치면은 비스무리한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음. 코드들, 유명한 코드들, 또 몇 가지 유명한 예시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데이터 사이언스 이렇게 해도 찾아보면은 뭐 데이터 사이언스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막 엄청 많아요. 뭐 그리고 몇몇 코드들, 몇몇 그 이제 프로그래밍 예시들들은 정말 이제 너무 봐가지고 그냥 식상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 예시들도 있어요. 근데 어 진짜 제가 찾는 건 몇 개 없어요. 이거 무슨 소린지 어. 아시나요? 그러니까 진짜로 제가 이 상황에서 적용해 가지고 그 '어떻게 하지?' 라고 그 다리를 만들어 주는 거는 의외로 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급 과정, 완전 기초 과정 요렇게 음. 엄청나게 많은 게 있고 그리고 그게 중간 검색 다리가 없다는 예, 건가? 그렇죠. 중간 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게 검색어의 거의 95%를 장악해 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다 똑같은 거예요. 전에 봤던 음. 그거야.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니 실제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너무 궁금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작 볼 수 있는 채널이 거의 없거나 한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막혀 있거나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사실 만약에 이쪽 일을 진짜로 하고 싶고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은 공통적인 욕구를 다 가지고 있고 모두 다 지금 찾아보니까 다 똑같네 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자료에 대한 욕구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약간의 비용을 내고 만약에 확실하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음. 구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용의가 있죠. 음. 근데 바꿔서 얘기하면은 내가 이걸 먼저 제공할 수 있으면은 빠르게 제공하고 싶다. 어. 네, 라는 생각인 거죠. 바꿔서 말하면 내가 이걸 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은 내가 약간만 그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여기다 몇 가지 정말 필요한 부분들, 내가 전에 필요했던 부분들을 이제 제공할 수 있게 되면은 약간만 채워가지고 제공할 수 있으면 계속 업데이트 해가지고 그거를 상대방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또는 내가 제공 못하면은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 음. 많으니까. 그래서 그거가 하나의 그 디커플링 예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많이 갈급하죠. 그러니까 교육이나 뭐 이런 자료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음. 실질적인 자료에 네. 대해서 대단히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근데 막상 내가 다가갈 때까지 되게 머네라는 생각인 거예요. 음. 인터넷에 너무 많은 자료가 있지만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너무 많은데 다 똑같아. 방대하니까 좀 예. 나한테 맞는 거를 좀 찾기가. 필터링에 대한 그 디커플링이 필요한 거죠. 고객이 다 이걸 갖다가 95%를 다 필터링할 거 없이 자, 네가 원하는 건 이거야라고 딱 던져주는 게 있으면은 말해주는. 네, 그러면은 정말로 정말로 마음이 후련하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데이터가 많아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디커플링, 그러니까 청소, 거기에 대한 클리닝, 그게 하나의 큰 욕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정도야. 데이터 땜. 네, 백날 찾아도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와. 이게 스트레스 받을 정도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걸 대신 클리닝 해줄 수 있는 정도 뭔가 있으면은 그러면 진짜 되게 좋은 서비스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 예콤님은 어떤가요? 어떤 것에 대한 욕구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가치 추구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근데 저는 막 이런 거 막 이런 약간 뭐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보다는 이거 저는 약간 정신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되게 많이 두는 스타일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약간 정신적으로 조금 안정감 있고 편안한 거 그걸 좀 많이 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돈이나 뭐 성공이나 명예 이런 거보다는 조금 정신적인 안정감, 내가 편안함, 약간 그런 걸 더 조금 중요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약간 편해야 된다, 뭐 약간 이런 행복해야 된다, 약간 이런 거를 조금 가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어렸을 때. 지금도 어리지만. 역시 욕구가 아니라 가치 추구를 하시는. 아무튼 그래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분 앞에서 그러면서 제가 욕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으니. 아니에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시는 건 무엇일까라는 또 질문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시는 게 뭘까라는 질문에 네. 예코님은 뭐라고 답을 하시나요? 전 나. 네네네. 네, 예코님 소중하죠. 네. 아니, 근데 진짜, 네, 진짜. 아니, 오늘 기도 수첩 말씀에 나왔어요. 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라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또 나은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는 나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가 그런 아까 램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갈급한 그 현장에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와 선교 그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지 않을까. 진짜 그걸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네. 소중한데 그 사람들이 내가 소중하다는 걸 잘 인식을 못하죠. 맞아요. 네. 그리고 좀 저 최근에 좀 되게 또 한국 연예계에 좀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맞아요. 저도 좋아하던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분 마인드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분이었는데 소식을 듣고 이제 그 개그우먼 박지선 씨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이렇게 소식이 나와가지고 저도 많이 놀랐죠. 그러니까 이분은 좀 저도. 다른 분들과 보다 더 충격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경우에도 많이 놀랐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이럴 거라고 전혀 생각을 이제 못했거든요. 근데 다들 약간 오버 아니냐, 약간 이렇게 잘못 나온 거 아니냐 이러면서 다들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했죠. 왜냐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거는 이제 대중 매체에도 알려졌지만 이분은 이제 평소에 그 방송에서 오히려 그걸 갖다가 유머로 승화하는 그런 모습을 그쵸. 보여주셨고 오히려 더 밝게 이렇게 더 지혜롭게 이렇게 하는 모습을 항상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더 놀랐던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이 소중하다라는 걸 인식하는 그 과정까지가 상당히
사람들이 많은 그 과정에 함정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다는 걸 인식하기까지 너무 많은 조건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쵸. 네. 또 너무 많은 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또 너무 많으니까 네. 그걸 또 인지를 못하는 거죠. 네. 결국에는 좀 그런 게 안타깝죠, 진짜. 그렇죠. 그러면은 그 과정들을 좀 디커플링 할 수 있는 그런 음. 영적인 시스템이 뭐가 있을까 하는 음.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이라는 것을 내가 행복해라는 걸 느끼기까지 음. 나는 돈도 있고 실력도 있고 배경도 있어서 행복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은 돈이나 그 실력이나 배경이나 중에서 몇 가지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금방 이게 불행의 조건으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어. 그걸 갖다가 그 조건들을 디커플링하는 그런 것은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끔 됐어요. 제가 도전하고 있고요. 예코님은 이런 그 행복의 조건들을 어떻게 이렇게 쳐내실 수 있나요? 그 조건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은 비교하지 않는 거죠. 비교의 사실을 그게 끊는다.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음, 비교하지 않는 거. 그리고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그게 두 번째. 근데 이게 진짜 힘들어요. 음, 정말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복음을 알고 누리기 때문에 인정을 할 음, 수가 있잖아요. 절대 음, 불가능한 나를. 근데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인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인정이 안 되니까 자꾸 비교하는 거고 음, 부럽고 계속 이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잊어버리게 되고 음. 그래서 이거는 저도 조금 약간 이걸 어떻게 디커플링 해야 되지? 그거에 대해서는 말하는 건 저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도 약간 그런 고민인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네, 고민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네, 요즘에 좀 트라이하고 있는 음, 게 트라이하고 네, 요즘에 좀 지속이 되는 게 디커플링이 아니라 역발상으로 음, 어 음. 그러니까 스트롱 커플링.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뭐 이렇게 좋은 영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강한 아이, 뭐. 커플링, 강한 커플링. 음, 그러니까 보다 강한,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그 더 타이트한, 그러니까 더 스트롱거한 그 커플링을 저는 오히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어딘가에는 얽힐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순간. 음,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벗어나지? 이 고리를 어떻게 끊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죽어도 못 끊더라고요. 뭔가 하나는 계속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엮는 더 강한 사슬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 그러니까 영적인 컨텐츠로 안에 있던 다른 컨텐츠들을 밀어내는 거죠. 영적인 컨텐츠 채워서 다른 것들을 밀어내는 거죠. 이게 별로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까지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딱 하나씩 만드는 걸 갖다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딱 하나의 커플링을 만들자. 그게 이제 정식 기도. 음, 그래서 뭐 이제 아침에 운동할 때 산책 나가서 그 한 20분 거리 이렇게 걸어 나가서 정해진 장소에서 쭉 이렇게 거기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운동하는 김에 같이 정식 기도도 이렇게 하고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뭐 나가서 운동하고 거기서 꼭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 하나의 커플링이 생겼다는 거죠. 제 기도처가 생겼고 제 영적인 컨텐츠가 생겼다는 거죠. 랜디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딱 확보를 하고 그걸 통해서 하루 동안 다른 모든 것들을 디커플링 할 수 있어 음. 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커플링을, 그런 커플링으로. 그렇죠. 스트롱 커플링으로. 음, 그러니까 디커플링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스트롱 커플링에 완전히 집중을 하면은 다른 그 커플링들은 나한테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끔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 절대적이니까. 음, 그런 원리로 저는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디커플링 해가지고 이걸 끊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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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명상,
갑자기 세계 엘리트들은 왜 명상을 하는 걸로 넘어가는데 명상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묵상은 스트롱 커플링이다 라고 음. 저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스트롱 커플링이다. 그럼 그 스트롱 커플링은 뭐냐? 강단 말씀이랑 그리고 기도 수천 말씀 그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라는 절대적인 확신 이거다. 음. 그게 이제 저한테 있어서 좀 하나의 디커플링 공식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요즘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 네, 여운이에요, 여운. 네. 그러면은 공 네. 오늘 이렇게 여운을 남기고 저희가 네. 1부를 마치도록 하죠. 아멘.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디커플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책의 내용 아직 반 정도 남았습니다. 아, 반이 아니에요. 저희 3분의 1 다뤘어요, 지금. 에이, 근데 앞에서 다 끝나요, 이 책의 내용은. 사실 앞의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무엇이 파괴를 맞아요. 부르는가, 그리고 디커플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래서 그 디커플링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가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저희가 다뤄봤는데 이제 그 또 더 자세한 내용을 이제 뒤에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을 2부에서 다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기대만. 네네.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 영혼과 마음의 양식, 도토리, 디커플링 일부를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